우리 친구들 안녕! 마법 같은 영어 유견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제 선생님과 함께 독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하기 전에 우리 이제 문법별로 잡는 거기 때문에 문법 개념을 계속 잡아 나갈 거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문법 개념을 잡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독해 지문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문장의 가장 기본 뼈대, 주어와 동사를 잡는 게 이제 해석에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의 다양한 형태들을 배웠죠. 부가문도 배우고 명령문도 배우고 뭐뭐 해라 라고 명령할 때 쓰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감탄할 때 느낌표로 끝나는 바로 감탄문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탄문에는 뭐가 있다 배웠죠? what 감탄문하고 how 감탄문이 있다 라고 해서 얘들의 이제 모양까지도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를 잡을 텐데요. 자, 세 번째 포인트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문장의 5가지 형식이라고 해서 5형식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오늘 저와 자세하게 잡아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문장의 5가지 형식은요. 이제 문장은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문장은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죠. 자,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고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이제 문장 구성 요소라고 할게요. 문장 구성 요소. 자,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뭐가 있냐면 목적어가 있습니다.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가 있어요. C라고 합니다. 컴플리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4가지가 문장을 구성하는 어떤 성분,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랑 동사는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적어라든지 보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구성 성분이 어떻게 조합이 되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형식이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어떻게 조합이 되냐? 이거를 이제 묶은 게 바로 문장의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 4가지 문장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칠판 강의로 시작을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4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다라고요? 주어, 동사, 펜을 바꾸고 시작할게요.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SVO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형식부터 가볼까요? 가장 기본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형식은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뭐랑 뭐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주어와 동사로. 주어랑 동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형식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형식 가볼게요. 1형식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자, 2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2형식, 3형식, 뭐 4형식, 5형식 다 1, 2, 3, 4, 5형식 다 주어랑 동사는 기본 뼈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2형식도 주어랑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주어에 대해서 자, 보어가 나올까? 보어. 먼저 얘기한 보어. 주어에 대해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등장합니다. 선생님, 보어가 뭐예요? 자, 보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다. 보충 설명하는 말. 그래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보충 설명하냐? 바로 주어랑 목적어. 주어랑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을 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 자,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면 뭐라고 할까? 목적격 보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이뤄진 문장을 이 형식이라고 얘기해요.
쭉 얘기하고 한 문장 각각의 형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갈게요. 자, 사명식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리고 무엇이 나오냐? 목적어. 목적어는 보통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목적어는 보통 을로 해석이 되거나 뭐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너를 이제 목적어죠. 그쵸? 또는 누구누구에게로 해석이 되는 거. 너에게, 그에게, 뭐 민수에게 이런 식으로. 자,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뤄진 문장의 형식을 우리는 삼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사형식 가볼까요? 이제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자, 사형식은요. 주어 동사 기본적으로 가지고요.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입니다. 목적어가 이렇게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목적어를요.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하고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를 자, direct object라고 해서 직접 목적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2개 나오는 문장이 사형식이에요. 자세히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가볼까요? 5형식, 마지막 형식이죠. 주어 동사 기본적으로 가지고 목적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오냐? 자, 바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인 목적격 보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요렇게 나오는 게 5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요런 식으로 어떻게 조합이 되냐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나뉘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각각을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형식,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죠. 예를 들면 나는 간다. I go.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주어 동사로 이뤄진 1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뒤에 뭔가가 더 붙는 경우가 많죠. 나는 간다 어디 어디라고 해가지고 to school, 학교에 가요.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가 뒤에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더 붙었으니까 뭐 2형식이나 3형식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무엇인가가 붙어도 얘는 여전히 1형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 그럼 뭐예요? to school은 뭔데요? 자, 우리는 영어에서 뭐가 있냐면은 수식어구라는 게 있습니다. 수식어구. 수식어구라는 건 뭐냐면은 문장 성분은 아니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아니야. 그래서 문장의 형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하는 일은 뭐냐? 문장에 딱 붙어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준 역할을 하는 거죠. 굳이 없어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문장에 붙어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해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식어구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수식어구 뭐가 있냐? 부사가 있습니다. 뭐 보통 li로 끝나는 것들, 뭐 beautifully, 뭐 prettily 이런 것들, sadly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수식어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어요. 쌤 전치사가 뭐예요? 전치사는 뭐 at이라든지 on, in, by, from, for 느낌 오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치사고요. 그 뒤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수식어구입니다. 그래서 수식어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자 보통 이렇게 괄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I go to school. to가 전치사죠. school이 뭐예요? 명사죠. 그럼 괄호 쳐지잖아. 그러면 얘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 남아. 뭐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1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있을 때 1형식이 가장 문장의 길이가 짧고 5형식, 4형식 쪽의 문장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겠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지? 1형식도 5형식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야. 왜? 계속해서 수식어구가 붙게 되면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길이를 가지고 내가 1형식인지 5형식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I go to school with my friend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with my friends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괄호치는 거죠. 아무리 붙어도 문장의 형식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1형식 가장 기본 뼈대 주어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2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가 나온다라고 했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그쵸?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 봐보죠. He is 여기 이제 지울게요. 여러분이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He is a teacher.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는 자, 이다 주어 동사 나왔죠? A teacher. 선생님이다. 여기서 a teacher의 역할은 뭔가요? he에 대해서, 주어 he에 대해서 보충해주고 있죠. 그가 선생님인 거잖아요. 바로 주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형식 문장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보면 He is sad. 그는 슬픕니다. he가 주어 자리에 왔고 is가 동사, sad가 그의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주어 he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주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이뤄진 문장을 우리는 이 형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 주격 보어 자리는 어떤 품사가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다 적을게요. 명사와 형용사가 주격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a teacher 명사 나왔죠? sad 슬픈이라는 형용사 나왔죠. 이런 식으로 주격 보어 자리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부사는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격 보어 자리에 부사 나올 수 있을까? 안 돼, 안 돼. 왜? 부사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얘는 수식어구라서 문장 성분의 역할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부사는 어떠한 문장 성분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형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죠. 이 목적어는 보통 해석 중심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 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을을. 예를 들면은 자, 여기 봐보세요. He made 뭘 만들었다 할까? cookies. 자, 그는 만들었습니다. 쿠키를요. 자, he가 주어고 made가 동사죠. 쿠키를 자, 을로 해석되네요. 뭐가 되는 거야? 아, 그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보어는 아닌가요? 보어려면은 he에 대해서 설명에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가 선생님이고 그가 슬픈 거죠. 근데 그가 쿠키인가요? 아, 그건 아니란 말이지. 을로 해석되자.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삼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형식으로 가볼까요? 사형식은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이 두 개의 목적어 해석이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간접 목적어는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직접 목적어는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목적어 해석 어떻게 된다고요? 을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사형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통 주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예문 보면은요. He gave her flowers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는 줬습니다. 주어 동사죠? 자, her이 간접 목적어, flowers가 직접 목적어. 그럼 이 간접 목적어 해서 어떻게 된다 했지?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 그래서 어떻게 돼? 그는 줬습니다. 그녀에게 꽃들을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쏙 들어간 게 사형식 문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형식으로 가볼게요. 가장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이 목적격, 보어는 뭐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 마찬가지로 주격, 보어랑 마찬가지로 명사랑 형용사 나올 수 있고요. 부사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자, 예를 들면은 He made his son a doctor 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자, 그는 문장 분석해 볼게요. 그는 주어 made 만들었습니다. 동사. 자, 그의 아들을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a doctor는 he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his son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바로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5형식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doctor 명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왔고요. 형용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온 걸 볼까요? He made her happy. 자,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행복하게. 이 happy라는 것은 he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고 her, 그녀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말이죠. 바로 보어 자리에 happy,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온 겁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어떻게 조합이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의 형식이 5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 포인트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내내 계속 나올 거고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막 구구단처럼 잘 암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해석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됐어. 이거는 1형식이다. 이건 5형식이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알고 있으면 해석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모르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문장에 나왔을 때 1형식, 2형식 이렇게 구분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문장의 형식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로 와보도록 할게요. 봐보죠. 자, 보게 되면은 He walked to school. 이 1형식이에요. 그럼 여기 to school은 무엇이냐?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구가 되는 거죠. 주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는 갔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서울이 주어, is가 동사, the capital of South Korea 하면은 capital이라는 게 수도. 서울의 수도입니다. 서울은. 그래서 얘가 the capital of South Korea가 바로 서울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 자리에 온 거죠. 자, this cake, 이 케이크는요, 맛이 납니다. 좋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굿이라는 게 this cake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잖아.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죠. 바로 주격 보어 자리에 온 거죠. 2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3형식과 이제 4형식, 5형식도 가봅시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고요. 4형식은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하면요. 자, 간접 목적어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쓰세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고 직접 목적어는 을이라고 해석된다라는 거 여기다 써놓읍시다. 자, 그래서 he sent an email to me 하면은 그는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나에게. 선생님 여기서 to me는 뭔가요? 자, 여기서 to me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바로 수식어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뤄진 3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얘는요.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는요. 보냈습니다. 나에게 이메일을 나에게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이메일을 직접 목적어 4형식이 되는 거죠. 자, 밑에 I bought a tie for my father. 나는 샀습니다. 타이를요. 나의 아빠에게 타이, 넥타이 같은 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for 플러스 my father 수식어구 3형식이 되죠. I bought 주어 동사 타이를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얘는 나의 아빠에게 타이를 사줬어요. 누구누구에게 나왔죠? 간접 목적어 타이 직접 목적어 4형식이 되는 거죠. 자, can I ask a question of you?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치면 I가 주어, can ask가 동사, a question 질문을 목적어 3형식이죠. 자, can I ask you a question? 죄송해요, 여러분. can I가 주어, ask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쵸? you가 간접 목적어, a question이 이제 직접 목적어. 너에게 이제 질문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3형식하고 4형식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5형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she found the question difficult.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그 질문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difficult라는 게 the question,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쵸?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man asked Kate. 자, 물어봤습니다. 케이트에게. 자, 요청했습니다. to show him the way to the bank. 그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거 지금 목적격 보어자리 투부정사가 나온 건데요. 이건 우리가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I can't make her stop crying. 나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우는 걸 멈추도록.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각동사, 사역동사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제 오늘은 문장의 5가지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제 쌩가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독해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독해 지문 보면서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